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간기술 동향 2022년 7월 20일자 2055를 보겠습니다. 주간기술 동향은 과기정통부 ICT 동향 분석 및 대외 정책 지원 과제 일환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인 IITP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지인데요. 자율주행, 센서 공격,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AIoT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센서 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 레이더 라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어드밴스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에 대한 보안성 분석을 위해 자동차 센서에 대한 취약점 분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 SAE에서 자율주행 수준을 6단계로 세분화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반이 되며 감지 센서와 GPS 통신 대응용 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행 중에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라고 한다. 기술 수준 보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에서 주행 책임이 인간이냐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율주행 센서 공격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라이다, 카메라, 관련된 것들, 스푸핑 공격, 제밍 공격 관련된 어떠한 그 공격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에픽거랑 다시 한번 볼까요?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정밀 지도와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알 수 있는 VTX 통신 정보를 융합하여 정확한 주행 정보를 계산한다. 인지 단계,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판단 단계, 그다음에 제어 단계 등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네요. 본부에서는 최근에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비전 카메라에 대한 공격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이슈를 알아보고자 한다. 레이더 센서 공격. 레이더 센서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을 하고 센서에 대한 재미 공격 및 스푸핑 공격을 한 거네요. 레이더 센서에 대한 재밍 공격. 레이더 센서가 발생하는 주파수의 76에서 77GHz 테슬라 기준에서 공격을 수행한다. 이 그림에서 센서 공격을 한 거고요. 레이더 센서에 대한 스푸핑 공격. 스푸핑 공격으로 인해 주변에 존재하는 장애물의 측정 거리를 변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레이더 센서에 발생하는 비슷한 무선 신호를 이용하여 스푸핑 공격을 수행하고 차의 대시보드에 나타나는 장애물 거리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더 센서 공격. 라이더 기반의 인식에 대한 적대적 센서 공격. 기계학습을 이용 객체 인식 프로세서가 자동차에 라이더 센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푸핑 공격의 자동차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 카메라 라이다에 보이지 않는 사례, 전반적인 내용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센서 공격에서 이런 그 공격들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동향 및 연구 방향, 생략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활성화 방안. ABC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구조의 발전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있고, 제조업은 국내 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이다. 스마트 팩토리 개념의 중요성, 기획, 생산, 유통, AR, VR, 5G 디지털 트윈, VR, AR, 5G 디지털 트윈 등 같은 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생산성 품질 향상,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 및 고객 수요 맞춤형 생산을 하는 지능형 자동화 공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팩토리 중요성, 당연히 중요하죠. 동향, 해외 동향, 국내외 기업 동향,
시장 동향 별로 우리가 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략하고요. 결론 없고, AIoT 플랫폼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초분광을 이용한 녹조 측정 방식, 저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AIoT 플랫폼의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과제, 기술, 배경,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발도 큰 의미 없습니다. 국내 기술 동향 써먹을 게 1M, 2M IoT 활용한 녹조 정보 시스템. 요 그림 크게 써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생략하시고, 카페에서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찾아보시면은 브레인님이 올린 802.11 BD 자료가 있어요. 요게 좀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내용을 카페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802.11 BD ACQR 기반으로 자동차 환경에서 효율적인 통신 기술이다. 11P에 동시 접속돼서 부족 및 느린 전송 속도의 짧은 전송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한다. 그림을 어느 정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속도 증대, 수신 감도 개선, 페이딩 지원, 페이펠 개선에서 60GHz 사용하는 이렇게 정리도 잘 된 것 같고요. 웨이브랑 NGN을 비교하고 11P, BD 5.9기가, 63기가, 10메가, 20메가, 10메가 대역폭 2배 향상이 되겠죠. LDPC에서. CIT 기술은 와이파이 계열과 이동통신 계열이 있고, 차세대 CIT 실증 없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웨이브 웹 인프라를 구축해서 LTE 보조를 사용 중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율형 자동차의 통신 기술의 필요성과 성능에 대한 비교하시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 개요를 잡아줬고요. 자율주행차에서 개념을 잡아줬고, 인지, 판단, 제어에서 거기 좀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그려줬네요. 이거 상당히 센스가 있죠. 구성요소 인지기술, 통신기술, 라이다, 레이다, 차량 내부, 외부 통신 얘기 들어가 있고요. 자율주행 대한 통신의 필요성,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에서 각각에 대해서 펑션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환경 영향 극복, 경제성,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외부 기술에서 와이파이 기반의 차량 통신 기술에서 V2V와 V2I로 해서 네트워크 빼주는 그림으로 해서 내용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LTE V2X, eV2X에서 LTE V2X에 대한 개념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G 기반으로 해서 eV2X로 해서 원격 주행, 군집 주행, 센서 확장으로 해서 반페이지에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에 대한 성능 비교, 안정성, 커버리지, 속도, 저지연이 있는데, 요 시사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 뒤에 제가 했으면은 비교가 들어가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비교가 없는 게 좀 약간 아쉽네요. 전반적인 그 구성은 되게 좋았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가면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해주고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